지금 한동훈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경원을 제치고 4명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찬탄과 반탄이 반반씩 섞여 있다. 예. 한동훈의 약점이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저는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9시간 만에 예, 그렇죠. 29억 원 이상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도 이것은 뭐 조직 동원을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야 이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4인 통과하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고 나경원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민심이 뭔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직감하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 대표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바람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힘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풍이란 말을 좀 쓰더라고요. 예. 한풍. 일단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예. 바람을 타는 이유는 윤석열 세력이 아주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건드리는 그런 운동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뭐 신당 창당설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서 90분 동안 마이크 잡고 헌재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윤석열과 멀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민심이 작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이 당원들도 이제는 본선에서 누가 유리하느냐 네. 경선 이렇게 좁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사람이 본선에서 이재명 뭐 자꾸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동안에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었던 언론이 상당수 보수 언론이 또 요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논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크게 바뀌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하면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대선이 끝이 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힘은 거의 아예 보수정당으로서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역시 대선을 통해서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까?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친윤 후보가 나오면 안 되고 예. 반윤 후보가 나와야죠. 예. 반윤 후보를 국민의힘이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만약 반윤 후보를 뽑지 못한다면은 자멸의 길로 또는 분당으로 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지금 이제 흐름을 읽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후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막바지 상황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반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은 좀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 제가 반윤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예. 그리고 딱 누구다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예. 기자로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자이면서도 이제 평론 활동 하시고 또 독립적인 또 유튜브 언론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저도 뭐 찍기 전망 이런 거 자주 하는 편이고요. 뭐 다 맞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그나마 다음에 보수정당 재건에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이런 선거판에 대국을 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예. 저는 그분 말을 상당히 귀담아 듣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러니까 국힘당 1차 경선 발표되기 전날이구나. 전날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안철수 4강 진입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예측을 하더라고. 예. 저는 저희 의견보다는 대표 당선이 아니고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한동훈이 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것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이것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꼭 지켜서 해야 한다는 것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선포됐어요. 그해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뽑았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그걸 줄이면 건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어가지고 8.15 기념사를 할 겁니다. 네. 8.15 기념사에 8월 15일은 해방된 날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요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꼭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윤석열, 문재인 두 대통령은 희한하게도 똑같이 이걸 안 했어요. 정부 수립이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해방된 날이라고만 이야기해.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 이제 지금 하나 꼭 지키면 좋겠다. 꽉 지키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물론이죠. 부분이다. 예. 그다음에 이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헌법의 모든 말은 대통령의 말은 다 헌법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헌법에 보수 진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보수 진보란 말 안 해야 됩니다. 네. 보수라고 진보라고 하는 순간부터 편가르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것은 대통령이란 그 명칭 그대로 대통령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를 크게 분열시키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으니까 네. 그런 유리한 점에서 출발하니까 이제는 이 민주당 후보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민주당 대표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영토는 틀림없는데 우리의 실효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딱 줄이면은 북한 노무현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헌법 1조가 말한 민주공화국을 한반도 전체에 건설해야 된다. 여기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네. 1조, 3조, 4조에 입각한 국가의 목표가 자유통일이고 자유통일을 통해서 2,500만 노예 상태의 북한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우리처럼 평화와 번영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목표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뭐 법률가시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네.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르게 또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결국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양날개가 정말로 굳건히 살아서 합리적으로 공존하는 지혜롭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꼭 또 모시고 말씀 예,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